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대표팀에 유럽리그 득점왕이 합류했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손흥민 다음으로 유럽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다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중국 대표팀 출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 황제가 되겠다고 선언한 중국은 역대 최강이라고 주장하는 중국 대표팀을 구성했고, 이번에야말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아시아 3차 예선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선 첫 경기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1차전 일본에게 월드컵 예선 역대 최다 실점인 7골을 허용하면서 0대7 대참사를 당했고, 2차전에서는 자책골과 퇴장까지 당해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중국 홈팬들의 야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3경기 만에 자력 득점을 성공하며 아시아 축구 황제의 면모를 보여주나 기대했지만 3골을 내리실점하면서 다시 아시아 승점 자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과 같은 조의 다른 국가들은 누가 중국과의 경기에서 더 많은 득점을 하는가의 경쟁이 되어버릴 정도였는데요. 3경기 만에 역대 최고의 대표팀에서 역대 최악의 대표팀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중국의 공중파 방송에서도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축구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선언했으며, 중국 축구 팬들도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 팬들마저 포기하고 등 돌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상대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2연승을 거두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게다가 무난한 다음 라운드 진출이 예상되었던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부진을 겪으며 조별 순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꼴찌 중국과 4팀이 모두 승점이 같고, 조 2위인 호주와도 승점 단일점 차이인 초유의 혼돈 상황이 되어버렸고, 꼴찌 중국도 다음 한 경기만 잘해도 월드컵 본선으로 향할 수 있는, 사실상 조별 예선이 이제부터 시작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국은 조 꼴찌인 주제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희망 고문을 넘어 확신의 단계로 넘어가 남은 4경기에서 3승 1무를 거둘 것이고, 그 이하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역대급 설레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든 소식이 중국 축구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유럽리그 득점왕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고,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전에 출격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기사 타이틀만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유럽리그 득점왕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해외 축구리그의 득점왕인 모하메드 살라, 레반도프스키, 해리 케인 같은 선수와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한 선수가 도대체 왜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수가 누구인지 모두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노르웨이 리그 골든부츠 수상자인 허우용용이 중국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됐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위한 대표팀 훈련 명단이 공개되었고, 노르웨이 1부 리그 득점왕인 골든부츠와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허우용용이 처음으로 선정되었는데, 그의 합류는 중국 대표팀 공격진에게 엄청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우용용은 지난 시즌 노르웨이의 란하임에서 뛰었고 29경기 동안 무려 19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노르웨이 리그는 축구 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리그입니다. 2024년 옵타가 선정한 전세계 축구리그 순위에서 30위에 오른 리그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1위이고 그 뒤를 독일 분데스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 그리고 스페인 라리가가 잇고 있습니다. 일본의 J리그와 대한민국의 K리그, 그리고 호날두가 뛰는 사우디 프로리그는 25, 26, 27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 30위에 있는 리그가 노르웨이 리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럽리그보다는 낫지만 중국의 허우용용이 노르웨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골든부츠를 수상한 건 정말 잘한 거고 대단한 게 맞습니다. 게다가 득점왕뿐만 아니라 시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노르웨이 리그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는데요. 소속팀 란하임은 득점왕을 보유하고도 최종 순위 10위를 차지하며 중위권을 겨우 유지했던 팀인데, 사실상 그의 엄청난 활약이 없었다면 강등권까지 내려갔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팀이 기록했던 총득점 48골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득점이 바로 중국의 허우용용 발끝에서 나왔을 정도로 그는 팀 내에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26세 노르웨이 태생의 중국 2세대 선수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자란 그는 축구 재능이 매우 높아 한때 웨데고르, 아르게와 함께 노르웨이 3대 엘리트로 불렸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아스날의 웨데고르가 허우용용은 매우 재능 있는 선수라고 칭찬했다며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1세 허우용용은 중국 축구협회의 권유로 인해 중국으로 귀화를 했고 중국 귀화 선수로 베이징 고안에 입단했는데요. 노르웨이에서도 인정받은 그의 기량과 인지도는 뛰어났지만 피지컬이 부족하여 몸싸움이 약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면서 초반에 슈미트 베이징 고안 감독은 그를 팀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이 베이징 고안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허우용용은 주요 미드필더로 팀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이징 고안의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래된 무릎 부상이 재발했고 수술과 재활을 위해 노르웨이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는 2시즌 동안 중국 슈퍼리그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3 시즌 드디어 베이징 고안으로 복귀했지만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며 단 한 경기 겨우 7분 동안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부상 이후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베이징 고안은 허우용용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는 노르웨이 리그의 란하임으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2023 시즌에 15경기에 출전해서 단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에 그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시즌 29경기에서 무려 19골과 8개 도움으로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상과 재활이 길어질 당시만 해도 사실상 은퇴하게 될 거라는 의견도 많았으나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지난 시즌 포텐이 제대로 터져버렸습니다. 급기야 득점왕과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잘하고 있는 선수를 그동안 왜 중국 대표팀에서 뽑지 않았냐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허우용용이 뛰고 있는 노르웨이 리그는 전 세계 30위에 선정된 노르웨이 1부 리그가 아니고 노르웨이 2부 리그라는 겁니다. 그는 노르웨이 2부 리그의 란하임에서 뛰면서 득점왕을 차지한 겁니다. 허우용용이 노르웨이 2부 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득점왕을 차지한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은 그가 노르웨이 1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고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는 점이 문제인데요. 보도된 기사만 봐도 노르웨이 1부 리그 득점왕이라고 정확히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의도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과거 2005년 동팡저우가 벨기에 2부 리그에서 뛰면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일이 있었는데 같은 기사에서 허우용용이 노르웨이 1부 리그에서 뛴다고 한 것과는 달리 동팡저우는 벨기에 2부 리그라고 정확히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언론은 유럽 1부 리그 득점왕이 중국 대표팀에 들어왔다고 과대포장하는 걸 넘어서 노르웨이 2부 리그 득점왕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인 이에낸 업적이라며 허우용용과 손흥민을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만행을 저질러버렸습니다. 마치 언론에서는 유럽리그 득점왕이 혜성처럼 등장했고 그가 중국을 월드컵으로 이끌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 축구 팬들의 허우용용 중국 대표팀 발탁 요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 대표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고 앞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아시아 3차 예선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반코비치 감독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를 발탁하지 않았었고 그 이유가 베이징 청년보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반코비치 중국 감독은 노르웨이 2부 리그의 수준이 중국 슈퍼리그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 낮은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더라도 대표팀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표팀에 뽑히더라도 그의 출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당시 이반코비치 감독의 발언을 가지고 또 다른 중국 언론은 오히려 역시 중국 슈퍼리그가 노르웨이 2부 리그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유럽 감독도 인정하고 있다며 중국 리그를 찬양하는 기사에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의 유럽리그 득점왕 기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되었고 중국 팬들의 허우용용 대표팀 발탁 외침은 더욱 커졌으며 드디어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힌 건데요. 실제로 이반코비치 감독이 그를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7차전에 출전시킬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중국 언론은
이미 유럽리그 득점왕이 중국 대표로 선발 출전해서 득점포를 터뜨릴 것이고 그가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 것이라며 온 세상에 우렁차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아시아 3차 예선전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중국 축구의 구원자가 될 유럽리그 득점왕에 관한 극적인 드라마 같은 기사들은 계속 쏟아질 예정인데요. 이에 관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